민서 5번 책방. 잃어버린 건 없는지 잊은 건 아닌지. 누가 쓴 그리고 간단하게 무슨 내용이었는지 얘기해보세요. 주고 싶은 아이와 우리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었던 책 중에 하나인 이꼬님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이 이꼬님 작가님이 새로 쓴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썼던 예전에 거예요? 썼다가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롭게 다시 리뉴얼 돼가지고 거기 있더라고요. 청소년 문학에서의 거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길래 또 가져와 봤어요. 시대적 배경은 언제죠? 1940년. 40년대예요. 일제강점기 시대인 거예요? 맞아요. 거기에서 어떤 주인공들이 무슨 갈등으로 힘들어하다가 어떻게 해결되는데요? 일단 주인공은 엄마 아빠가 없어요. 버려졌고 그래서 고아인데 고아는 그때도 당시에는 돈을 벌어야 되고 뭐 사람 먹고 이래야 되는데 얘가 원래 가난해서 어떤 땅에 버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안에서 얘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걔만 그 주인공만 주학이거든요 이름이. 남자예요? 주학. 걔만 엄청 잘해줬는데 걔가 그 아줌마가 약간 제일 탑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들 중에. 근데 그 아줌마를 죽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왜요? 얘만 너무 다 잘해주니까 다 발라내고. 차별해서? 네. 그래서 너는 이제 그런 거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래서 엄청 패싸움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름이라는 게 상징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걸? 자기 이름이 주학이기 전에는 사실상 이름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싸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맨날 바보의 덜렁이에 막 이런 욕바가지로 이름이 불려서 쓰였다고 해요. 욕바지였다. 네. 욕바가지가 아니고요. 욕바지였다가 이름이 생기고 정체성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름은 그냥 아무나 지어줬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이제 일제강점기다 보니까 이제 일본 이름으로 성을 바꿔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이제 유명한 이제 창씨 개명을 하라고 위인의 하겠죠. 아들이 네. 있거든요. 그 아들은 엄청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그다음에 가족이 아파가지고 경운기가 아니고 운수 좋은 날에 하고 있던 인력거 뭐 엄청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엄마가 아프거든요. 그런데 성을 바꾸라고 했을 때 안 바꾸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학이가요? 아니 그때 그 애가? 근데 주학이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기는 이름을 그냥 이도저도 모르게 어쩌다 보니까 주학이라는 이름을 얻은 거니까. 그 이름 바꾼 거 뭐 별로라는 게. 그 시점에서 이제 경성역 앞에 딱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얘가.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가방을 소매치기 하려고. 주학이가? 네. 주학이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아저씨 여관 아저씨가 키워주거든요, 얘를. 근데 키워주기보다는 빨리 손님 데려오라고. 호객행위 해오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네. 그 얘기 하는데 그러면 안 데려오면은 돈을 안 주고 밥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 해야 돼서 그러니까 자기는 뭘 또 사고 싶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어느 한 놈 잡아서 이러고 좀 띨띨해 보이는 애를 딱 가가지고 팍 됐는데 얘 알아차린 거예요. 막 달려와가지고 알았어 줄게 이러고 딱 열었는데 돈은 없고 어떤 문서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일제강점기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무찌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내용이는. 근데 얘는 까막 눈이어가지고 까막 눈은 아니고 일단 볼 수 있어요. 글씨는 읽을 줄 아는데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건 까막 눈이죠. 문맹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따라온 애가 내 그 가방 어디 갔냐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이 합쳐가지고 그럼 우리 같이 이거 좀 같이 돌려주자라고 얘기를 해요. 주학이가. 근데 내가 왜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뺏었으니까. 지가 뺏었는데 네가 책임지라고. 내 돈은 어쩔 거냐.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어리고 주학이가 그다음에 엄청 말빨이 엄청 강하거든요. 얘가. 그래가지고 좀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네가 내 돈 줄 때까지 니네 여관에 있겠다. 그러니까 니는 당장 그 돈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주학이 입장에서는 빨리 이걸 어떻게든
돌려먹고 그 다음에 그 돈도 다시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가방을 바꿔치기 했거든요. 두 가방을. 그래서 그러는구나. 응. 응.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야 돼. 근데 그 사람이 경성형 앞에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통해서 만났는데 이게 들어간 거예요. 경찰들한테. 근데 얘는 일부러 진짜 그런 게 아니라 막 심부름꾼처럼 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훔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도 가고 막 그래요. 근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진짜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그거는 가져가요? 가져가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안 잡히고? 경찰도 막 따라가니까 주학이도 막 도망치고 막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결국은 민족성과 정체성을 찾나요? 맞아요. 주학이가요? 먹고 사는데 그 급했던 주학이가 어떻게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훔쳤던 서류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받았고 사람들이 그 그게 다음에 뭘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형이 그랬잖아. 형이 그 이름을 바꾸기 싫다고 네. 얘기했는데 그 의미를 알게 된 거죠. 그 이름이라는 게 그 여러 가지 정체성이 여러 겹으로 여러 층으로 써 있잖아요. 자기 부모도 있고 자기 인종도 있고 자기 나라도 있고 그런 거를 알기에는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든 주학인데 어떻게 그런 걸 알게 되는 계기가 따로 있지 않아요? 있죠. 그러니까 일단 그걸 해가지고 경찰서에 갔다는 것과 그래서 나는 그냥 돈 좀 잘 벌으려고 한 일이었는데 얘 판이 너무 커졌다라고 자각을 하면서 얘가 과거사가 되게 슬프거든요. 그러니까 고아였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얼마나 똑똑해도 그건 상관이 없고 그냥 몸으로만 싸웠던 애예요. 그래서 그냥 몸으로 싸워서 죽이고 이기는 이름이 사이예요. 없으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메신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성을 상징적이죠.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망을 쳤는데 이제 도망을 치면 또 경찰들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숨겨줬거든요. 그 독립운동가 한 분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얻어서 너가 막 꾸짖다가도 이제 얘를 감싸주는 그런 따뜻함을 느껴서 처음 이제 사람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 얘기해요. 독립투사 때문에? 네.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개인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더라도 일제강점기 때는 아무도 그 사람 말을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민족성을 가지냐에 따라서 누가 내 말을 듣고 안 듣고가 결정나는 시기가 있을 때도 있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읽어요. 너네 세대에 공감이 가나요? 약간 소년이 온다 같은 그런 소년이 거예요? 온다 이런 느낌? 이게 좀 트렌디하지 않는데 그 공감 포인트가 있다면 뭐예요? 근데 요즘에 약간 요런 책들이 더 붐업이 되는 것 같은 게 뭔가 좀 한국사랑 연결이 되면서도 좀 안타까운 사건이니까 이게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재가 되나요? 되기보단 그냥 내가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또래 애들이 저렇게 했다는 게 참. 그래서 이제 감정을 이입하기가 좀 괜찮다? 그리고 왜냐면 너네는 요즘에는 되게 파편화된 사회잖아요. 옛날처럼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이제 마인드가 내가 왜? 내가 우리나라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잖아요. 근데 이런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긴 호흡을 끌고 갈 수 있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이게 베스트셀러에 올랐다는 거는 누군가 읽었다는 얘기잖아요. 또래가. 근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작가는 소재는 그런 게 있어요. 아예 창작을 하거나 사실상 좀 있었던 내용을 섞어서 얘기를 하거나 그거잖아요. 근데 너무 추상적이게 가면 뭐 이런 사건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공감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한타지가 많거든요. 되죠. 한타지. 이꽃님 작가님은 꼭 그래요. 약간 얘가 좀 딥해. 내용이 좀 딥하면서 되게 한 명쯤은 있겠지 싶지만 이런 애들이 엄청 희귀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맛에 보는 맛인데 뭔가 이번에는 좀 희귀한 주인공이 아니다. 그런 것도 희귀성이 아니고 없다. 그 다음에 좀 주학이라는 필체도 바뀐 것 같아요. 주학이라는 충분히 매력적이잖아요. 응. 근데 고통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거를 이겨내서 조력자를 만나고, 그러니까 막 멘토를 만난 거죠. 멘토를 만나고 나서 그 자기의 안에 가지고 있던 좋은 점을 꺼내고
뭐 서사로는 되게 괜찮은데요. 주학이라는 아이의 인간적인 서사로 보면 고통도 견디고 인간다운 친밀감도 느끼면서 성장해가는 과정이잖아요. 뭐 전형적인 영웅 같은 그런 의미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애들이 재밌을 만하죠. 형이 되게 멋있어요. 형이 멋있어요. 나는 이름을 바꾸지 않겠다. 그 대목이 선생님은 공감이 많이 가는 편이에요. 이름을 바꾸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면 이름을 그렇게 바꾸거든요. 자기 이름을 안 쓰고 성만 그대로 쓰고 이름을 바꾸는 게 나는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크리스티나. 그러니까 이름을 왜 그렇게 바꿀까? 그게 너무 쉽게 바꾸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었죠.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되게 슬프더라고요. 아니 그냥 좀 그래서 좀 이꼬님 작가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내가 약간 꿈속에 있는 느낌이어서 좀 희열이 느껴진다랄까? 그래서 몽환적이에요. 뭐가? 내가 한 번쯤 생각은 해봤는데 이런 걸 또 글로 이렇게 잘 풀어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맛에 보는데 이번 작품은 그냥 좀 그런 거 보기보다는 되게 슬펐어요. 똑같은 욕설이 들어가 있어도 얘는 또 가슴 아파서 살려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죠. 너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뭔가를 해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되게 강해 보여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얘가 부모가 없잖아요. 부모가 없는 자기하고 나라가 없는 우리하고 똑같죠. 되게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나라가 우리가 부모가 없이 사는 고아랑 다를 바가 없어요. 맞아. 나라를 잃으면 잃어봐야 아는 거거든요. 잃어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지. 잃으면 그 부모의 그늘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잃어봐야 알죠, 사람이라는 게. 그치. 어리석어서. 그리고 사람의 말, 그러니까 부모의 말, 모국어라고 그러잖아요. 엄마의 말이거든요. 엄마의 말을 빼앗겨 봐야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게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린 건 없는지 잊어버린 건 아닌지가 무슨 의미인 거? 그러니까 잃어버린 건 원래 가지고 있었다가 잃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자기의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성. 그러니까 먹고 사느라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민족성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아예 잃어버렸나. 물질적으로 잃어버린 거는 맞잖아요. 지금 일제강점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아예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주한이는.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주학이가. 한국인이라는 거를 깨닫기 전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렇으니까 생존이 우선된 삶의 정체성이 우선하지 않죠. 살아남아야 하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 서로 죽여야 살아남아야 하니까. 근데 근데 무슨 스파르타도 아니고. 그래도 뒤를 봐주던 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다 죽이고까지 해야 할 문제였나요, 그게? 그러니까 음식을 나눠줄 때는 다 그렇게 통일해서 나눠줘. 얘는 한 일이 없는데 어리니까 한 일이 없는데 많이 주니까. 그렇군요. 그게 이제 계속 오래 뭔가 불만이 쌓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열받는다. 사람이 그렇게 끝까지 가보면 선하지만은 않아요. 근데 끝까지 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 끝이 보이는데 선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람도 어느 정도는 다 동물이라서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강해지기 마련이죠. 자기 살려고. 근데 이제 그럴수록 사람이 되게 모순적인 게 살기 위해서라도 연결되어야만 하죠. 그렇잖아요. 무리 지어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무리가 나를 도왔고. 그러니까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도 살아남지 못해요, 사람은. 개인이 생각보다 그렇게 위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뛰어넘는 개인은 없어요. 시장이잖아요, 시장. 이 경제가 돌아가는 그 시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비범한 개인은 뭔가 소속감과 연대감 없이는 불가능해요. 근데 그렇다고 또 소속감과 연대감에 빠져가지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고 사는 것도 또 개인으로서는 비극이죠. 그치. 이걸 이제 우리의 삶에 지금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뭐 SNS나 뭐 릴스, 쇼츠처럼 노력 없는 도파민에 도취되어 살아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잖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나 정말 남이 원하는 거대로 살고 있진 않나요? 그렇잖아요. 남이 원하는 뭐 좋아요 몇 개, 팔로워 수 몇 개, 인기 많은 거 고백 몇 번 받았어. 이게 10대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거기에 너무 압도당해가지고 도대체 너네들은 그때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이 있거든요. 네. 나는 이거 하면 하는 사람이야. 나는 힘들 때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이 스스로한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너무 획일화돼가지고 너무나 인간 소외 아닌가. 되게 재밌고 신선하고 신박한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게 SNS 때문에 다 파묻혀 버리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10대 때 찾아야 될 거예요. 막 이렇게 시장성으로서의 나 있잖아요. 네. 막 이런 거, 막 남에게 보여지는 나만 내가 아니라는 거. 그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알아야 할 나이죠. 10대 아니면은 언제 그걸 찾아요? 20대 찾고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주책입니다. 이 10대 찾아야 돼. 10대. 이 친구랑 만나니까 엄청 연결이 잘 돼가지고 내가 더 확장된다. 아니면 이 친구랑 만나니까 너무너무 불편하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치.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얘도 나한테 영향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상대가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우울증이 심해지는 게 애들이 이타적으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러면 받으려고만 하는 거면 일단 시소에서 밑에 있는 사람이 우세할까요? 위에 있는 사람이 우세할까요? 받으려고 하니까? 네. 나를 올려주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죠, 시소에서. 네. 그럼 걔는 발만 탁 하면 날 내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자꾸 뭘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는 상대한테 권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울증이 오죠. 얘가 나한테 좋아해야 돼. 얘가 나한테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 뭘 해야 돼.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걔가 정말 취향이어서 팬이면 상관없는데 상대한테 조금 뭔가를 갈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노예의 지름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시민지하고 뭐가 다르죠? 그치. 비유적으로 쓴 거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니네가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는 시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준 거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나라처럼 너의 정체성이긴 한데 그거를 그냥 막 다 돌려서 깎고 막 눈으로 다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해도 좀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서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냥 역사가 슬프다? 역사를 좀 알고 싶다? 역시 좀 슬프고 좀 비유적인 표현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잃어버리다, 잊어버리다는 좀 많이 헷갈려하고 자주 쓰잖아요. 그게 물리적인 거냐 정신적인 거냐? 그럼 잃어버리게 되면 진짜 잊어버리기도 되죠. 살려면. 그치. 거기 이제 주인공은 괜찮네요. 재밌는 캐릭터고 매력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되게 재밌어요, 얘가. 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무쌍한 캐릭터들을 입체적인 캐릭터 선생님 좋아하거든요. 인생에서 변화가 정말 있는데 인간을 바꿔서 쓰면 뭐하냐 이 말은 인간이 한 번도 변하는 걸 못 봐서 하는 일인데 지가 원하면 바꿀 수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못 바꾸지만 그런 영웅의 서사는 좀 즐겁죠. 지가 바꿀 수 있어. 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꿔야 살 수밖에 없으면 에렌이 거인이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바꿀 수 있어요. 잃어버린 건 없는지 잊은 건 아닌지 한마디로 하자면 물리적으로 잊어버리나? 잃어버리나? 정신적으로? 잊어버리나? 궁금하다. 민서는 뭐 잊어버린 거 없어요? 요즘 내가 뭐 이걸 잊은 것 같아. 이런 생각 없어. 나 잃어버린 것 같다. 가족과 물리적으로 함께 지내는 시간. 그게 잃어버렸어요? 별로 없어요? 얼마나 더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더 있고 싶어요? 아직도 아쉬워요? 또래에 비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부부하고 관계가 좋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군요. 5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그래요? 몇 점이에요? 3.5. 3점. 낮네요. 왜? 낮다고요. 3.5니까. 이꼬님은 더 높게 줬던 것 같아요. 3.5는 높은 거지. 1.5인데.